자, 우리가 처음에 항상 컴퓨터를 키시면 도커를 키셔야 돼요. 자, 맥이든 윈도우든 상관없이 도커를 키셔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자, 요거 도커 있죠? 요거를 키시고요. 안 보이시는 분은 상단에 이렇게 보면 도커 보드가 있을 거예요. 또는 하단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도커 보드가 있고요. 요 Go to the 대시보드 누르시고 여기 보면 이미지랑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작업한 걸 파일로 만들어 놓은 형태라 했고요. 요 실행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요걸 가지고 실행한 게 요 컨테이너라고 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설치하는 법은 우리 문서 드렸으니까 따라오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오라클 설치 및 도커 보이시죠? 사 번 따라 하시면 되고요. 4번. 그 다음에 이제 WL 인스톨 업데이트 뭐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시는 분은 요거 인스톨 우분투 밑에 보이는 요걸 먼저 실행하고 껐다 키시면 돼요. 자, 무조건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면 컴퓨터를 껐다 키셔야 되고요.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개발 툴은 뭘로 쓰고 있냐면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GUI를 쓰지 않고요. 우리 인텔리제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 그립이라는 친구를 쓰고 있어요. 이 친구 무료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면 무료고 모든 개발 도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그립이랑 친해지는 단계에 있고요. 여기 지금 아직 다운 안 받으신 분은 밑에서 다운 받으시면 될 거고 데이터 그립 켜시고요. 자, 우리는 SQL 문서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이 SQL 문서를 안 만들고 바로 콘솔 창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콘솔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콘솔이에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오라클이나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는 접속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라클은 SQL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MySQL도 제 기억으로는 MySQL은 그냥 MySQL 같았는데 그렇게 개발 도구가 있고요. 여기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콘솔이고요. 여기 지금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시스템이라고 써져 있는 건 관리자 계정, DB 클래스라는 건 우리가 어제 만든 계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그립이라는 도구는 이 SQL이든 콘솔이든 이렇게 계정을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보면 데이터 소스 연결이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자, 우리 어제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조회하는 거 해봤어요. 자, 보면 계정도 만들어 봤죠, 그죠? 자, 계정부터 볼까요? 계정 만든 거는 제가 어제 문서를 안 남겼는데 여기 있겠지 뭐. 자, 지금 보면 DB 클래스라고 하는 계정 비밀번호는 1234이고요. 그걸로 지금 현재 왼쪽에 로그인 되어 있어요. 여기 유저를 만들었고요. 자, 유저를 만들 수 있는 계정은 여기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리자가 가능하고요. 관리자. 물론 내가 이 DB 클래스한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이 DB 클래스도 하위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초로 우리가 오라클을 다운받게 되면 이 시스템이라는 친구가 계정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DB 클래스라는 계정, 유저를 만들었고 identify by는 비밀번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돼요. 자, 부여해 주는 명령어 grant예요.
자, 부여해주는 명령 그런트. 자, 지금 현재 보면 세션 이거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자, 이제 세션이란 거는 로그인 할 수 있는 권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 테이블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 지금 보면 언리미티드로 공간의 제약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100메가, 200메가 이런 식으로 공간의 제약을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인한 권한을 주고 로그인해서 자, 이 계정으로 우리가 어제 자, 여기 보면 SQL Study, SQL 보이죠? 이걸로 뭘 했냐면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테이블. 여기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 경영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조회하는 방법은 select 별 from department예요. 자, 우리가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control enter.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실행할 거냐, 위에 거 하나만 실행할 거냐, 세미콜론 단위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실행하면 하단에 이렇게 실행된 게 뜨죠. 우리가 지금 밑에 작업하다가 시각 디자인 학과를 하나 더 추가한 상태고요. 자, 우리가 이거 작업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여기 SQL 기초 실습에 가시면 우리가 실습 내용을 쭈르륵 정의해 놓은 코드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쭉 내려보면 그러면 이제 DB 클래스로 커넥션해서 보면 디파트먼트 만들고 지금 보면 스튜던트라는 계정도 만들었죠. 스튜던트라는 계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을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죠. 디파트먼트 안에다가 데이터도 넣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도 넣고 그 다음에 조회도 해보고 그죠. 스튜던트도 조회해보고 자, 이렇게 코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 해봐도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디파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문서는 원래 이제 여기 파일이라고 보이는 게 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있고요. 제가 이걸 이제 쭉 끌어와서 왼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둬도 상관없겠다. 그죠? 오른쪽에 둬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왼쪽에다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현재 요게 지금 제약 조건이라 불렀어요. 프라이머리 키, 써져있는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중에 프라이머리 키는 대표 키라는 뜻이고요. 어떤 이 학생을 대표하는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번호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학번이라든가 주민번호 자, 이런 것들이 대표 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이 사람의 뭐 학교에서 받은 등급, 그다음에 여기에 입학하는 날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참조하는 게 있어요. 참조. 지금 현재 부서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어요. 위에 보면 이렇게 부서도 아이디가 있고 자, 여기에 대표 키고요. 이 대표 키를 참조하고 있는 스튜던트의 DPT 아이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제약 조건의 이름을 써놓고요. 그러면 나는 뭐다? 예외 참조하고 있다. 여기 엔터를 보여드릴게요. 난 참조하는 거다. 누구를? 디파트먼트의 DPT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래키, 이걸 외래키라 부릅니다. 지금 현재 foreign key, 이제 뭐 한국말로 외래키죠. 외래키를 지정하는 거고요. foreign key. 그래서 김민지 학생을 1번 학부에 나오고요. 서준 학생을 2번, 수연을 1번, 유나를 3번 이렇게 넣었죠. 선생님 여기는 학번이 뒤쪽에 있고 여기는 학번이 앞쪽에 있어요. 이유는 위쪽에 보면 내가 넣는 순서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놨기 때문이에요. 넣는 순서가 자 여기는 student ID, name, grade, interest date, DPT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순서가 다른 곳에 있어서 보면 이 앞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김민지, 서준, 수연, 최윤아를 넣는 인설트가 되고요. 우리가 인설트 한 것을 이렇게 조회도 해봤죠. 자, 조회한 내역이고요. 자, 지금 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서준이 지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서준. 우리가 이제 어제 수정 삭제도 했기 때문에 서준이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보면 이렇게 학생을 삭제했죠. 지금 삭제도 한번 해봤고요. 이게 서준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업데이트라고 해서 보면 이제 딜리트가 삭제. 자, 요 학생을 지우겠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수정. 이 학생을 등급을 2로 바꾸겠다. 또 수정. 자, 이 학생을 이름을 김민정으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지금 보면 요 where이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걸 우리가 조건절이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if문 배웠듯이 이 학생을 찾아서 우리가 삭제하겠다. 이 학생을 찾아서 업데이트 하겠다. 조건절이라고 하고요. 지금 위에 보면 조건절을 또 써서 조회도 하고 있어요. 등급이 1인 학생만 조회하겠다. 학부가 2인 학생만 조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외열절로 조회도 배워봤고요. 자, 실행해보면 자, 1등급인 학생만 이걸 실행해보면 학부가 2인 학생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학부가 2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좀 복잡하게 줘도 봤는데, 자, 2등급 이상, 그 다음에 4등급 이하,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도 줘봤고요. 자바랑 똑같죠? 자바에서 이렇게 and라고 써져 있는 요거랑, 그 다음에 and, 한글이랑 좀 차이가 있지, 문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문법이 하나 있죠? 지금 현재 요 2에서 4 사이라는 것을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문법으로 우리가 교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r라는 문법으로 2 또는 4, 그러니까 2랑 4 둘 다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in이라는 문법이 대체하고 있죠. 2 또는 4. 자, 그 다음에 not은 2 또는 4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하실 수 있다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좀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찾는 거죠. 찾아서 조회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와서 2에서 4 사이에서 실행해보면 보면 2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이렇게 나오죠. 2등급에서 4등급 사이. 자, 제가 윤활을 3등급으로 바꿔볼게요. 자, 윤활을 3등급으로 바꾸고 실행은 요거 누르고 자, 누르면 실행되죠. 자, 다시 한번 검색해보면 자, 여기 보면 2등급부터 4등급 사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랑 4만 보겠다. 아니다. 2랑 4만 보겠다. 이거 실행해보면 2와 4만 나오죠. 현재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라고 했죠? 실행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not는 반대라고 했죠. 2와 4가 아닌 것. 그래서 실행해보면 1, 3만 나올 거예요. 1, 3만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찾아서 테이블 형태로 반환되는 이것을 우리가 지리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리어. 데이터 지리하는 언어. 그래서 DQL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입학일이 없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입학일이 없는 학생. 근데 그 학생을 우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널로 검색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는 우리가 동등 비교 연산으로 널을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널을 찾는 연산자인 is null 또는 널을 찾지 않는 연산자인 is not null을 쓰셔야 된다고 했어요. is null로 실행해보면 이렇게 null인 친구가 나오죠. 정하늘 씨가 null이죠. is not null을 하면 이렇게 null이 아닌 친구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null인 친구를 찾을 때는 무조건 is null을 써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정척에도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나올 때가 됐고요.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척에 자주 나오는 요 like 문법이 있어요. 자, like 문법은
내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씨를 찾는 거죠. 김씨를 찾고 싶을 때 우리가 위에처럼 이렇게 김인 사람이라고 검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생각대로는 안 동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김이라고 하는 이름만 찾는 거지,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렇게는 못 찾는 거죠. 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때 와일드카드라는 걸 쓰실 수 있어요. like 문법. 이건 이제 문자열을 탐색할 때 쓰는 거예요. 비교 연산인데 문자열을 탐색할 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오른쪽에 퍼센트 있죠? 퍼센트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자, 여기 김민정 이렇게 검색하면 김민정은 뜨지만 내가 궁금한 거는 김씨인 모든 사람이라서 밑에처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뜬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like를 써서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김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 근데 이렇게 하면 중간에 김이 들어가든가 끝에 김이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사람 이름이 세 글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인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일드카드는 총 두 가지인데 이렇게 전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꼭 이 두 가지는 like랑 앞에 써야 된다. like 없이는 쓸 수가 없더라. like를 무조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센트 또는 언더스코어를 문자열에 포함시키면 이렇게 검색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 밑에 설명도 써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검색하는 것도 해봤고요. 검색은 아까 본 것처럼 비교 연산, 그 다음에 크기 비교, 그 다음에 in, between, 그 다음에 like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order by로 정렬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정렬이고요. 정렬은 항상 맨 뒤쪽에다가 하셔야 돼요. 뒤쪽에다가 지금 정렬을 하고 있고요. 검색된 내역을 조회해서 정렬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간단히 써드릴까요? order by는 정렬이고요. 정렬은 항상 조회를 다 하고 그다음에 정렬하기 때문에 맨 뒤쪽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where저를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where저를 작성할까요? 여기다가 where저를 작성할까요? 1번, 2번. 정렬은 맨 뒤에 작성하라 했으니까 1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where저를.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where 이렇게 써면 자, 지금 뭔가 못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where grade가 1인 사람 못 쓰죠, 그죠? 못 쓰고 자, 여기다가 내가 where 저를 쓰면 where grade가 in 1, 2, 3인 사람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2, 3인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정렬하겠다. 그레이드 순으로. 지금 보면 이거는 부서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한번 실행해 보면 지금 보면 부서가 1, 2, 3 이렇게 정렬되어 있죠. 1, 2, 4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성적 역순으로 지금 현재 역순이 아니라 역순이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이면 내림차순으로 이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것도 똑같이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DESC로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보면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가면 내림차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문과인 분들은 많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보시면 3, 2, 1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 보면 큰 것대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거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시작해서 작은 순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descending의 준말이 DSC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올라간다. 작은 것부터 올라간다 하면 ascending, 올라간다 해서 ASC가 되고요. ASC는 일반적으로는 생략하면 보통 오름차순, 그러니까 정렬이라 하면 다들 1부터 올라가는 순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AS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시면 자, 내가 최근에 입학한 사람 기준으로 먼저 보고 싶어요. 최근에 입학한 사람. 그러면 입학한 날짜에 오름차순일까요? 내림차순일까요? 자, 우리 최근에 입학한 사람의 날짜가 클까요? 옛날에 입학한 사람의 날짜가 클까요? 최근에 입학한 사람의 날짜가 크죠. 큰 거. 지금 보면 얘가 2024년, 2026년.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입학한 사람을 보려면 내림차순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죠? 내림차순. 자, 이렇게 날짜로 들어가면 잘하던 사람이, 그죠? 날짜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가 날짜는 클수록 최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더 해볼까? select, 별 from, student, order by, 입학한 건 entrance,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order by인데 outer by라고 했구나. order by, entrance date. 자, 이렇게 하면, 옛날부터 정렬이 됩니다. 보면 2024년부터 정렬이 되죠. 자, 그래서 최근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DS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웹 개발하실 때는 내림차순 정렬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게시판 보면 최근 글부터 보이나요? 옛날 글부터 보이나요? 최근 글부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림차순을 많이 쓰는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널이 맨 위에 떴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없앨 수 있다 그랬죠? 널이 아닌 것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where entrance date가 is not nu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널이 아닌 데이터만 보이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널은 보는데 맨 끝에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자,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자, 여기 쭉 어제 수업 보시면 내려보시면 여기 아니라 위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어제 수업에 6장인가? 6장에 있나? 정렬할 때 널은 rust에다가 하라 라는 게 있습니다. 요 6장에 있나 봐야죠. 6장. 6장에 쭉 내려보면 자, nulls first, nulls last라는 옵션이 있죠. nulls first, nulls last. 지금 현재 orderby에서 기본 옵션은 nulls first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nulls last로 끝쪽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다시 where 잘 지우고 보면 null 데이터가 맨 위에 뜨죠. 이걸 어떻게 해요? nulls last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끝에 이렇게 오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문서로만 보고 실제로 해보진 않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조회하고 이렇게 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삭제해서 롤백 하는 것도 해봤어요. 삭제해서 롤백. 내가 이제 여기 지금 이거 우리가 TCL이라고 하는데 작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되돌리고, 자, 이때 되돌리는 기준은 커밋을 한 지점까지 이렇게 되돌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삭제를 2개나 했죠? 삭제 2개나 했는데 삭제한 것을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롤백은 취소. 이거는 완료,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를 찍고 롤백은 세이브 포인트로 되돌리는 것. 이렇게 된다고 보셨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막 지웠어요. 이렇게. 자, 지우고 조회를 해보면 유나 씨밖에 안 남았네요. 전체 복인데 여기 지금 전체 복이죠. 자, 유나 씨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취소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롤백. 자, 롤백하고 다시 조회하면 다시 살아났죠. 자, 우리가 커밋한 지점으로 이렇게 되돌아간 거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제가 유나 씨를 3등급으로 바꾸고, 아까 제가 이렇게 3등급으로 바꿨었죠? 바꾸고 나서 한 번 더 커밋을 안 했기 때문에 3등급 바뀌기 전으로 되돌아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 실행하기 전에 커밋을 안 하고 아까 3등급을 바꿨죠? 바꾸기 전인 2등급인 상태로 되돌아간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세이브 포인트를 디테일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번 세이브 포인트, 2번 세이브 포인트. 내가 2번으로도 되돌릴 수 있고 1번으로도 되돌릴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TCL을 복잡하게 하실 수 있더라. commit save point.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배웠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5장, 6장 이렇게 있어요. 5장, 6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위에서 여기 문서 읽어가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고, 완전히 똑같이 저희가 실습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따라오시면 크게 문제없이 될 거고요. 요거 6장도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등록, 그 다음에 조회, 삭제 뭐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DML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DDL은 제가 또 따로 수업을 또 해드릴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유저 권한 같은 것들은 제가 뒤쪽에서 따로 작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아까 예고한 것처럼 함수와 집계 수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레슨02 어그리게이션 SQL에서 이렇게 집계를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집계하기 전에 여기 보면 실습할 수 있는 또 테이블 하나 더 만들었어요. 보면 이제 보면 시험 성적이에요. 시험 성적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현재 스튜던트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네요. 스튜던트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고, 지금 보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렇게 4번 학생, 5번 학생 이렇게 지금 학생별로 시험 성적이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학생을 몇 명을 지워서 이게 지금 아이디가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맞춰서 학생 만들어서 넣도록 할게요. 1번, 2번 한번 보면 되지 뭐, 그렇죠? 지금 보면 2026년 1은 있는데 2가 없죠. 2가 없고요. 그 다음에 3은 2025 03은 있고, 그쵸? 이수연 씨 있고, 그 다음에 2024 04 04가 있네요, 그쵸? 유나 씨. 지금 현재 한 명이 없다. 한 명 없어서 오류가 뜨네요. 자, 정하늘. 그래서 어제 제가 지워버린 자, SQL 기초에 가면 제가 어제 박서준 씨, 자, 이 서준 씨를 제가 지워서 지금 아마 못 등록할 거예요. 요거 등록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쉬었다가 30분에 오도록 할게요.